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52세 된 분이 개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개명을 하려면은 사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사주 분석을 해서 거기서 자원 그러니까 내 사주에 필요한 오행이 무엇이냐, 용신에서 취할 수 있고 진신에서도 취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성명학자에서는 용신을 찾아서 그것을 취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용신과 아울러서 중요한 것은 진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진신. 예를 들어서 깃토일관인 같은 경우는 병, 갑, 개를 진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천간을 채로 보아서 거기서 진신을 찾는 그런 형태거든요. 진신과 용신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신이 중요할 수가 있고 비중이, 어떤 경우는 용신의 비중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주를 보면서 본인이 체득을 해야만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명을에 들어온 사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남자 사주거든요. 남자 명조인데 기유년 갑술월 김요일 병인시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주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일단은 지지에서 봤을 때 묘유충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묘수랍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자평진전 합충론에 의거해서 풀어보겠습니다. 합과 충의 관계를 풀어야만이 이 사주에서 필요한 자원 오행, 필요한 오행을 내가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근묘화실 년월 일시에 의해서 유가 묘와 충이 되거든요. 유와 묘가 충을 됩니다. 유와 묘가 충이 되는데 그것을 묘술합이 묘유충을 해소를 합니다. 이건 사주 원국의 정물에서 그렇습니다. 사주 원국의 정물에서. 운에서 들어올 때는 충과 합의 관계가 또 다르거든요. 그것은 일단 차치해두고 금일은 사주 원국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러니까 첨언을 하자면 사주 원국에서 합과 충의 관계와 운에서 들어왔을 때 사주 합과 충의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일단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주 원국에서 일단 합과 충의 관계를 풀어겠습니다. 묘유충을 묘수랍이 풉니다. 묘수랍이 풀면 문제는 무엇이냐, 갑기가 합화가 되냐 안 되냐, 그것을 풀어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술이 있습니다. 술이 있으면 묘유충을 근묘화실법에 의해서 유와 묘가 먼저 충이 일어나고, 충이 일어난 것을 묘술합의로 풀어냅니다. 풀어내지만 묘술 합화는 되지 않거든요. 합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묘술 합화가 되려면 묘술 합화가 되려면은 가령 묘술이 있고 월지에 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합화가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합화가 되지 않습니다. 합화가 되지 않고 묘와 술이 단순히 그 합이라는 관계로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으나 그 사주 오행은 그 글자의 오행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갑비 합화 토 월지 술의 영향 술이 월지가 토이기 때문에 갑기 합화 토가 됩니다. 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갑기 합화 토. 지금 사주 원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묘유충을 묘수랍으로 풀어내고 묘와 술은 합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글자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묘라는 글자의 목, 술이라는 글자의 토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기는 월지 술의 영향을 받아서 합화가 됩니다. 합화가 되면 이 사주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갑기 합화 토 화는 인 장생지에서 화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화와 토로 조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물이 없지 않습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화와 토는 조열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열한 사주는 화토로 조열한 사주는 남환 여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환 여과. 남자는 호래비 환자, 여자는 화부 과자. 사주가 화토로 조열하면 이러한 흉의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토의 조열함을 잡아주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나부모행으로 봤을 때 병인은 노중화, 기묘는 성두토, 갑술은 산두화, 기유는 대역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부모행으로 봤을 때도 사주가 전부 화토입니다. 화토가 됩니다. 사주가 이렇게 화토로 조열하게 되면 식록 난득이라고 합니다. 난득 식록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가장 필요한 게 기일간으로 봤을 때 진신은 갑과 병과 개가 되겠습니다. 사주 원국의 천간을 채로 보았을 때, 기 자체를 채로 보았을 때 진신체계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이겠죠. 병이 있어야만이 전원의 기토는 식물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키울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갑을 키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겠죠. 그런데 계속 햇빛이 내려쬐고 있으면 땅이 갈라지겠죠. 물론 습토이지만 이렇게 화토로 해가지고 조열한 토가 되면 식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사주에서 진신은 병이 이미 진신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갑도 갖춰져 있고, 그러나 합화돼서 갑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지지에 인을 씁니다. 지지의 인 속에 있는 갑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 조열한 화토 사주를 잡아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주는
이름을 지을 때 무엇을 어떤 오행을 넣어줘야만이 그 이름에 사주 원곡을 선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천. 그 다음에 이름은 선천의 길을 보여주는 후천적인 거라고 이렇게 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지을 때 첫째 자원오행, 둘째 한자 음양, 셋째 의무오행, 넷째 삼원오행, 다섯째 운격, 80일 영동수입니다. 여기에는 원형 이정이 있습니다. 원형 이정. 그 다음에 요 자의 글자의 뜻이 있겠죠. 7번. 그 다음에 메시지. 이름이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뜻을 담고 있나. 이렇게 7가지를 고려해서 이름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오행과 운격이 되겠습니다. 운격이라는 획수거든요. 획수를 원형 이정으로 나눕니다. 원형 이정은 김, 개똥이 있으면 개똥을 합쳐서 원이라고 보고 초년운이거든요. 김과 개를 합쳐서 형, 중년운이겠죠. 그 다음에 성과 이름의 끝자를 합쳐서 리, 초년, 중년, 장년이면서 부부관계를 나타내는 게 리입니다. 그러니까 김의 획수하고 똥의 획수를 합치면 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김, 개, 똥의 획수를 전부 합쳐서 정이 됩니다. 이게 말년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보도 초년, 중년, 배우자의 관계, 초년, 중년, 청년, 중년, 말년을 운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주를 분석한 이유는 자원오행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본 명주의 사주가 채씨라고 가정했을 때 자원오행이 이 사주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주에 필요한 용신을 찾자면 수와 목으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수로 화토로 조열한 사주의 균형을 잡아주고, 목으로 토중한 갑기 합화토 되지 않습니까? 토의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까? 토중한 토를 간목으로 소토해주면 사주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수와 목으로 용신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목은 사주에, 그러니까 용신을 뽑았다고 해서 그 용신을 바로 이름에 넣어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용신을 뽑았지만 목이 이미 사주 원고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주 원고에 있으면 굳이 목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약한 금과 없는 오행 금과 수를 넣어서 자원에다 금과 수를 넣으면 넣어서 이름을 지어주면 선천의 부족한 기운을 후천에서 잡아주는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오행은 금과 수. 자원오행이 뭔 뜻이냐면은 글자, 예를 들어서
이게 옥선자거든요. 옥선자가 자원의 구수록자가 있으니까 금을 씁니다. 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원우행이라고 합니다. 그 글자가 갖고 있는 우행이 무엇이냐? 그게 자원우행이거든요. 본사주에서는 필요한 것이 금과 수를 넣어주면 좋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선천에 부족한 사주 명조에 선천에서 부족한 금과 수를 넣어줘서 이름을 만듦으로써 후천의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격은 원형이정이라고 해서 80일 영동수라는 게 있습니다. 80일 영동수. 7가지를 고려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주 원국을 분석해서 필요한 우행이 무엇이냐. 용신과 진신의 체계에서 필요한 자원우행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한자음양이라는 것은 11액, 12액, 12액이면 11액은 양으로 보고 12액은 음으로 보는 그런 의미입니다. 음오행이라는 것은 김객동이 있으면 음오행은 김은 목이거든요. 기역도 목이고 무부프 이것은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글 자음을 오행에 배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음우오행이라고 합니다. 삼원오행은 것은 김객동이 있으면 한자 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활액이면 1, 2, 3, 4, 5, 6, 7, 8, 9, 10 목화, 토, 금 활액이면 금이거든요. 삼원오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원오행 있고 원격 80영역으로 좌우 글자의 뜻 메시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름을 지을 때는 사주 원곡을 보고 용신과 진신을 찾아내어서 용신이 이미 사주에 튼튼히 자리 잡고 있으면 굳이 인을 넣을 필요가 없고 약한 금과 수를 넣어주는 이런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용신이라고 해서 인을 또 넣어주면 목이 있는데 인묘로 해가지고 목이 강한데 또 용신을 굳이 이름에 보충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주에 없는 수 진신체계에서 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토의 진신체계는 갑병개이기 때문에 갑과 병은 있습니다. 그러면 진신체계에서 필요한 것은 개가 되겠죠. 개가 되니까 수와 약한 토가 강하지 않습니까? 토의 힘을 빼주면서 토생금, 금생수로 하면 사주 이름을 짓는데 원활한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성명학에서 이름짓기를 위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겉빛나 저의 토가이들은 겉빛나거든요. 이 겉빛나라는 것은 부처님이 마지막 8년간 설법한 책이 경이 법화경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겉빛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제 번호는 010-2960-0235입니다. 본 유튜브를 보고 궁금사항이 있으면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